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군사무기 신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뒤엎으면서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역대급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핵심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구현해내면서 대한민국 방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드론입니다. 50만원짜리 드론이 탱크와 포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가성비 무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그야말로 판세역전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장기전에서 드론만한 무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도 정찰용 항공기 대신 무인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돌연 알리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 육군이 급작스럽게 미래 육군 항공의 틀을 바꿀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퇴역한 OH-58 카이오와 정찰 헬리콥터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 FAR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시작된 FARA 프로그램은 2020년 360 인빅터스를 제안한 벨텍스트론과 레이더엑스를 제안한 로키드 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최종 경쟁업체로 선정됐었습니다. 360 인빅터스는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항공기로 레이더엑스는 복합 추진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연 FARA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여기에 장착할 신형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을 위한 ITEP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시제 엔진이 FARA 경쟁기체에 장착될 일만 남았던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된 건 드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미 육군은 FARA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용 문제를 겪었는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무인 정찰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엄청난 가성비에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레이니 미래사령부 사령관은 미 육군이 FARA 같은 항공 정찰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전에 카이오 워리어 같은 유인 항공기가 아닌 무인 항공기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무인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신형 정찰용 헬리콥터를 도입하려던 FARA 프로그램을 대신해 미 육군이 어떤 무인 정찰기를 도입할지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미국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아 다가올 미래전이 판세는 드론이 결정지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역대급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21.68%라는 세계 최고 효율을 구현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엄청난 일을 낸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은 에너지 AI 계산과학실과 협업을 통해 건물 창문이나 텐덤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21.68%로 반투명 태양전지 분야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며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40시간 이상의 작동에도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뛰어난 안정성까지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핵심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초고 효율화 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텐덤 태양전지, 창호용 태양전지와 같은 고효율, 다기능성 기술이 필요한데 두 기술에는 모두 효율과 안정성이 우수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투명 태양전지의 금속 전극을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 전극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 고에너지 입자가 발생해 전공수송층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조건에서 제작된 불투명 태양전지에 비해 전하의 이동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또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도 규명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진은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시 발생하는 전하 이동성과 안정성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광학적 분석과 원자단위 계산과학을 활용했는데요.
마침내 그 결과 전공수송층의 전기전도도를 올리기 위해 첨가하는 리튬이온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 산화물층으로 확산되고 결국 특성을 저하시키는 전자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을 규명해 낸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은 원인 규명을 넘어 전공수송층의 산화 시간을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화를 통해 리튬이온이 안정적인 리튬 산화물로 변환되면 리튬이온의 확산을 차단시켜 소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단순 반응 생성물로 여겨진 리튬 산화물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낸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는 투명 전극을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세계 최고 효율인 21.68%를 기록했는데요. 또 400시간의 장기 보관 조건과 240시간 이상의 작동 환경에서도 모두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효율과 안정성 모두 사로잡은 연구 결과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연구진은 개발한 태양전지를 텐덤 태양전지의 상부셀에 적용해 후면 흡입도 활용하는 양면수 광형 텐덤 태양전지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작한 양면수 광형 텐덤 태양전지는 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표준 태양광의 20%인 조건에서 4단자형 31.5%, 2단자형 26.4%의 높은 기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진 에너지연구원 박사는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독특한 유기물 소재, 금속 산화물 계면 열화 현상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발 기술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건 태양전지가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 1g 무게의 태양전지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되지만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이 태양전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연구진의 개발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하늘에 떠있는 헤이빛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군사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구글도 하지 못한 성층권 90분 비행에 성공했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태양광무인기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실제로 고도 18.5km의 성층권에서 90분 동안 비행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착륙하지 않고 365일 하늘을 날 수 있는 무인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기상관측, 실종자 수색, 불법 어로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EAV3 무인기는 태양 광모듈과 배터리가 전체 기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동력을 결정짓는 부분으로 장기 비행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의 무게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고고도에서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꼽힙니다. 무게 대비 효율이 높아진다면 같은 전력으로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줄어든 무게만큼 배터리를 늘려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연구진이 무게 1g 이하의 초경량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단결 정실리콘 태양전지를 유연 태양전지로 대체한다면 비행시간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 무게가 무인 비행기의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고효율과 가벼운 무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태양전지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연구진이 조금만 더 애써준다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전세계 방산시장을 휩쓰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한민국 무인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등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인해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한국형 드론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전장의 변화에 맞춰 한국군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변화를 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스텔스 무인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 배치됐으며 최근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도 제작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무인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확대하는 본격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인해 한국의 무인기 성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무인기 개발과 더불어 요격 체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인기 무기 개발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ADD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30km 밖에서 드론을 탐지해 킬러 드론을 충돌시켜 파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 군의 드론 대응 능력은 역대급이 될 전망으로 실제 드론을 사용한 요격 시연은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형 대드론 타격 무인기가 적 드론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키는 건 물론 제2의 방산 효자템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